내 몸을 지키는 건강법, 건강업, 물산업.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은 바이러스를 비롯한 미생물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또 우리 몸의 방어 기능인 면역성이 떨어지기 쉬워서 안질환이 발병하기 아주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 특히 눈병이라고 얘기하는 유행성 결막염은 여름철 장마를 전후로 급증한다고 하는데요. 건강업 울산업 오늘은 유행성 결막염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선재홍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보통 눈병이라고 잘 알려진 유행성 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수영장에 갔다 온 뒤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선 유행성 결막염은 어떤 질환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많이들 혼동하시는 아폴로 눈병도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지만 아폴로 눈병은 결막의 출혈을 유발하는 출혈성 결막염 질환이고 일반적으로 유행성 결막염이라고 하는 것은 아데노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결막의 자극으로 전염성이 크고 지속 시간이 길고 심한 경우에는 시력저하를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결막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행성 결막염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 눈에 생기는 결막염에서 중요한 것은 눈을 비벼서 눈 결막의 표면에 상처가 나게 되면 그 감염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눈에 침투해 들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가려운 증상을 많이 만들어서 눈을 비비게 함으로써 눈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눈 감염이 의심되는 분을 가까이서 접촉을 했다던가 해서 눈이 가렵다면 절대 눈을 비비지 마시고 눈을 인공누에가 같은 것으로 씻어주시는 것이 좋겠고 오히려 식염수라든가 수돗물 같은 것으로 눈을 씻는 것은 눈에 미세한 상처를 유발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전염이라는 것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을 씻는 그런 활동을 습관화함으로써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원인이나 질환에 따라서 증상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행성 결막염의 증상은 어떤가요? 네, 그 유행성 결막염의 증상은 초기에는 심한 알레르기성 결막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가렵고 충혈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염증이 생겨서 눈 조직의 그 눈꺼풀까지 부어오르기도 하고 결막이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생긴 뒤에 2주에서 3주 정도까지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증상이 일단 시작되었을 때 안과에 오셔서 안약을 사용하게 되시는데 바로 좋아지는 그런 다행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바이러스의 감염이 좀 더 악화되는 그런 경과를 밟는 경우가 많고 충혈이나 불편감이 한 일주일 정도 더 심해지시다가 한 2주쯤 되면 증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유행성 결막염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유행성 결막염의 치료는 이 바이러스를 자체를 막는 그런 치료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 전염되는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해서 현재 무슨 코로나 또는 독감 바이러스처럼 백신이 있거나 바이러스의 증식성을 낮추는 치료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눈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일주 정도가 지나면 감염의 심한 정도가 약간 꺾이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가 우리 몸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그것을 이제 면역작용으로 잡아먹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시기에 눈에 이제 이 면역 반응과 염증이 동반되면서 각막의 혼탁이라던가 하는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통해서 그 면역작용을 낮추어서 무난하게 나을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또 2차적으로 다른 감염이 추가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것을 막는 그런 항생제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이 잘 빠져나가고 상피의 재생을 도울 수 있는 인공누에까지 같이 점안하는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유행성 결막염에 걸리면 전염성이 강해서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서는 격리를 권고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가 되면 결막염이 나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다른 바이러스 감염도 마찬가지지만 감염의 정도가 꺾이면서 증상이 나아졌다라고 한다면 일단 감염성도 조금 줄어든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증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에 전염성도 가장 높기 때문에 본인의 증상이 줄어들었다라고 한다면 전염성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때도 가장 전염력이 높은 시기가 증상이 없는 시기다라고 보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리를 2주 또는 3주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는 전염성 그리고 감염성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감염이 시작되고 나서 3주 정도 지나야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최소한 눈에 충혈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아직은 바이러스가 눈에 남아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증상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보다 좀 더 긴 시간 동안 학교와 같은 공동생활하는 공간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만큼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평상시에 눈을 최대한 만지지 않고 눈을 만지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좋고요. 또 수영장은 결막염이 옮기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결막염이 유행할 때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병 없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하시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복부 근력 강화와 아랫배 감소에 도움을 주는 자세입니다. 먼저 자리에 편안하게 눕습니다. 자, 양손은 골반 옆에 손바닥을 바닥에 두시고 다리를 기역자로 들어 발등 길게 밀어서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세요. 마시는 호흡에 다리 기역자 모양 유지하시며 발끝을 멀리 보내 바닥을 터치하셨다가 내쉴 때 아랫배를 지그시 누르며 끌어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마시며 발끝 터치, 내쉬는 호흡에 아랫배 당기며 제자리 돌아와 주세요. 자, 발끝을 터치하셨을 때 허리가 바닥에서 많이 뜨시는 분들은 복부 당겨 허리 바닥 눌러주시면서 발끝을 바닥까지 닿지 않고 반만 내려가셨다가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30회 반복해 주세요.